BOM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필요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윈도우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데, 자, 윈도우 오브젝트에 속한 것들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getElementById가 도큐멘트 객체에 속했고, 그 다음에 이 도큐멘트 객체는 또 윈도우 객체에 속했는데, 자, 윈도우 객체에 속한 것은 우리가 윈도우 이 부분을 생략해도 되겠어요. 오직 윈도우 객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윈도우 객체일 경우 그걸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윈도우 객체에 속한 속성들을 몇 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브라우저 윈도우의 사이즈 높이가 있겠고 넓이가 있겠는데, 그것을 픽셀 단위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속성인 이너위스라든가 또 도큐멘트 엘리먼트에 속한 클라이언트 위스라든가 바디에 속한 클라이언트 위스, 이것들을 OR로 묶어서 우리가 위스를 파악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그 브라우저 이너 윈도우 위스가 이 부분이 되겠어요. 위스, 여기 있는 이 숫자 있죠. 그다음에 하이트는 이 높이. 자, 이것을 위스를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변경을 시켜놓고 482로 되어 있죠. 482 픽셀. 그래서 런 시켜보면은 여기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윈도우 이너 위스가 또는 다른 것들이 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은 생략하고 이너 위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른 것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우리가 그 결과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다른 윈도우 메서드들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윈도우를 열기 위한 오픈이라든가, 현재 윈도우를 닫는 클로즈라든가, 또 사이즈를 다시 조정하는 리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윈도우 객체에 속한 메소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 윈도우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어요. 자, 윈도우 스크린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스크린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자, 윈도우 스크린 오브젝트.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윈도우 이라는 객체에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은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윈도우 은 빼고 스크린 width라든가 스크린 height, available width, available height, color depth, pixel depth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속성들을 이용한 예를 보면은 먼저 스크린 width를 보면은 스크린의 전체 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위는 1536 픽셀. 자, 맥시멈 위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스크린의 하이트를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방문자, 웹페이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문자죠. 그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 클라이언트 쪽 브라우저의 사용자의 브라우저의 하이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의 사이즈하고 연관되는 마찬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available한 available with 마찬가지로 픽셀 단위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vailable height 마찬가지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화면 크기를 이렇게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그 화면 크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를 몇 종류를 표현할 수 있는 컬러 용으로 사용되는 비트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컬러 뎁스, 그럼 몇 비트가 픽셀을 위해서 또 이 컬러를 위해서 사용되는 건지, 24비트, 당연히 24비트가 되겠어요. 24비트. 자, 여기 24비트면 2에 24승이니까 1600만 가지 다른 컬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셀 뎁스가 있는데, 픽셀 뎁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비트, 몇 비트인지 그 한 픽셀이 그걸 나타내는데, 최근에 컴퓨터들은 이제 컬러 뎁스하고 픽셀 뎁스가 같다. 자, 다음 챕터를 보면은, 자, 윈도우 객체에 속한 오브젝트, 로케이션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로케이션은 URL인데, URL. 자, 여기에 URL을 우리가 어떤 URL을 입력하면은 우리가 그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웹페이지의 URL은 이거고, 이게 바로 로케이션이 되겠어요. 자, 로케이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URL, 그것이 이제 쪼개보면은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해져 있죠. href, 현재 웹페이지의 URL,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 하면은 그 도메인명과 그 해당되는 컴퓨터 이름, 패스 네임 하면은 현재 웹페이지의 폴더, 그 다음에 끝에는 파일명, 이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URL의 이제 맨 앞부분은 그 프로토콜이 되겠는데, 그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제 다른 웹페이지로 우리가 이동을 하고 할 때 새로운 URL 값을 어사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URL 값을 넣어주면은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도큐멘트 웹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 맨 처음에 있었던 href. 자, 이것은 이제 로케이션 객체에 속한 속성이 되겠는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 로케이션 객체 href는 뭐냐? 현재 걸, 이 실제 소스 코드를 가지고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위에 앞에 안 보이는 http까지, 자, 여기 처음부터 다시 보면 여기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어요. href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현재 이 웹페이지의 주소가 URL이 뭔지 그걸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URL 중에 호스트 네임만 이렇게 빼 본다면은 그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부인 이 일부가 이거가 되겠죠. 이 앞부분 도메인명과 그 앞에 해당되는 컴퓨터. 이 www는 이제 그 약어죠. 약어, 별명, 별칭. 원래 이제 풀네임은 정식 풀네임, 캐노니컬 네임은 따로 있고, 우리가 이제 웹서버에서 그런 별칭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스네임. 자, URL 중에 일부 또 패스네임. 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부분, 이 부분에 도메인명과 컴퓨터명이 있었는데 그 뒷부분, 이 부분이 이제 패스네임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뒤에 이 부분은 이제 빼고, 그건 이제, get 방식으로 이 variable
variable 값, 변수 값을 이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자, 프로토콜만 우리가 이렇게 별도로 빼볼 수가 있겠어요. 맨 앞에 있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프로토콜이죠. 자, 포트 번호도 우리가 이렇게 빼볼 수 있겠는데, 포트 번호는 이렇게 값을 우리가 HTTP 같은 경우는 80번이고 HTTPS 같은 경우는 이제 443인데 되게 이렇게 표현을 않거나 아무것도 값을 이렇게 리턴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본 실제 실행했을 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제 디폴트 포트 넘버 금방 봤던 80이라든가 443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은. 자, 그 다음에 assign 하는 것, 할당하는 것, 새로운 주소를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다이렉트, 다른 이름의 이제 ASP라든가 서버 쪽에 이제 스크립트로 사용되는 뭐 리다이렉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런 유사한 다른 URL로 우리가 점프를 시킬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 예를 들면은 load new document. 자,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다른 걸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자체 인터프리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런을 시켜보면은, 자, load new document. 자, 이게 실행이 안 되죠? 자, 이 부분. 다시. 자, 이 부분을, 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복사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 부분에다가 쓰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실행을 go live를 해서 브라우저로 결과를 보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꼭 이 URL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URL이 있다면 그걸 해보면 되겠어요. 자, load new document 하면은 우리 강의에 연관된 wopen.com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심지어는 이렇게 한글 기억이다, 기억.com으로 한번, 자, 이 부분을 다시 가서 새로 고침하고, 자, 이 부분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한국.net, 또 새로 고침해서, 자, 한국.net 내용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한글 도메인명도 이제 어사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계속 해서 보면은,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가면,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히스토리가 있는데, 히스토리는 이제 과거 이력이죠. 과거의 어떤 경험에 바탕을 둔 과거의 이력, 히스토리. 여기에서 이제 히스토리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는데, 백과
포워드가 있다. 백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 할 때 거꾸로 현재 웹페이지로 내비게이션해서 왔다면은 거꾸로 가는 것. 즉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클릭할 때 이건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거꾸로 갈 때 이걸 누르면 되죠. 이걸 거꾸로 간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거꾸로 갔죠? 또 다음 누르는 건 이건 누르거나 또 이거 있죠? 이거 포워드. 이게 포워드가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어떤 그 버퍼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제 그건 더 이상 이제 클릭할 수 없게끔 이렇게 보이지만 거꾸로 된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백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그 사람의 그 UI를 이용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history.back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방문했던 웹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on clock go back. 자, 고백이 사용하고 있는 게 금방 배운 back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있다. 자, 이렇게 거꾸로 간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자, 이제 포워드는 앞으로 우리가 그 아까 봤던 것처럼 앞으로 포워드 앞으로 그 기록이 이제 있을 때 가능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자,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내비게이터 객체, 내비게이터 객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사용자, 방문자의 브라우저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코드 네임이라든가 플랫폼 이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브라우저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비게이션 객체에 속한 속성으로서 쿠키가 현재 이네이블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쿠키 이네이블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자, 쿠키 이네이블드가 true다. 그래서 현재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 그건 app 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활용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내비게이터 애플리케이션 네임.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 navigator.application name 했더니 보여주는 결과가 여기 있는 것처럼 navigator.application name is netscape. 자, 여기 설명된 것처럼 이건 굉장히 이상하게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이건 크롬이건 파이어폭스 사파리건 모두 다 netscape로 나온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뭐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똑같이 netscape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큰 효용 가치는 없겠어요. 참고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코드 네임. 애플리케이션 코드 네임 했을 때 리턴되는 값을 보면은 모질라가 애플리케이션 코드 네임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크롬이라든가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오페라 모두 다 모질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어떤 구별을 위한 그런 정보로서 활용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 엔진. 프로덕트라는 속성을 쓰면은 브라우저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문자의 브라우저, 현재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되겠죠. 그 브라우저의 프로덕트 이름이다. 그래서 여기서 gecko 이것이 그 브라우저의 이름이 되겠어요. 그 프로덕트 이름이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브라우저들이 이 gecko를 그 프로덕트 이름으로 이렇게 리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큰 의미 있는 이 정보는 아니다. 자, 브라우저 버전. 애플리케이션 버전이라는 프로퍼티를 쓰면은 현재 브라우저의 버전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재 크롬 브라우저 버전이 되겠고, 그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우저 에이전트, 자, 유저 에이전트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HTTP 헤더에 유저 에이전트 이런 헤더 이런 정보가 이렇게 브라우저로부터 서버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서버에서 브라우저 사용자의 어떤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액세스해서 사용자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커스터마이즈드 서비스, 고객에 따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유저 에이전트, 이 프로퍼티는 이제 그 헤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넘어갈 때 이제 HTTP의 프로토콜을 쓰는 거고, 그 HTTP 프로토콜에 헤더가 있는데, 그 헤더 정보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방 앞에서 우리가 조금 왜 이상하게도 똑같은 정보를 다른 브라우저에도 이렇게 그 결과를 내주나 그런 걸 봤었는데,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오브젝트로부터의 정보는 이제 다른 브라우저가 똑같은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터 데이터는 이제 브라우저 사용자가 이제 오너가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misleading,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의존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라우저가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브라우저보다 나중에 늦게 출시된 OS라면. 자,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 크게 의존하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플랫폼이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플랫폼, 이건 이제 OS를 보여주는, 현재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플랫폼 OS는 무엇인지,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어요. 랭귀지도, 그 다음 현재 이것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는 건지, 그 결과를 이제 이렇게 true, false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바가 이렇게 enable 된 건지 안 된 건지, 자바 enabled가 이런 false다, 이런 것들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팝업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빌트인 내장 펑션들, 메소드들이 되겠어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이용했었죠. alert box. 자, alert. 이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여기 문자 그대로 이 메소드의 이름 그대로 alert, 경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경고창을 띄우는 경우를 앞에서부터 쭉 봐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윈도우 객체에 속한 이것과 유사한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ert. alert하고 이 사용법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해온 것처럼 그 안에 이제 텍스트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경고할 때 이렇게 여기다가 그게 그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확인 버튼을 눌러야 이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 자, 얼러트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 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층 그 단계를 단순한 앞에 얼러트보다는 약간 더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컨펌인데, 컨펌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는 확인만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확인이나 취소냐. 이거 두 개 중에 true냐, false냐. true 값이면 확인이고, 이게 확인이 되겠어요. 확인. 그건 이제 true 값이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컨펌하고, 이 버튼을 눌러라. 그 메시지가 나왔죠? 이렇게. 얼러트처럼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 더 있죠? 취소도 있다. 자, 이게, 확인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true 값이 리턴이 돼서, 이 부분이 전체가 이제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텍스트는 이제, you pressed OK가 어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서 출력한 게 바로 이거가 되겠어요. 자, 이제 다른 걸 한번 눌러보죠. 취소를 누르면은 이제 false가 리턴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you pressed cancel을 누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약간 얼러트부터 보면은 한 단계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버튼이 더 있고, 그것은 이제 true냐 false냐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컨펌이라는 메소드다.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박스는 조금 더 앞에 것보다 더 이제 약간 그 복잡한 그 입력을 더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이런 메소드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프롬프트를 이용한 실제 응용 소스가 되겠는데, 자, 프롬프트 여기 있었죠. 자, 프롬프트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try를 누르면은, 자, 이 try 버튼을 누르면은 my 펑션이 실행되는데, 이 my 펑션이 이 promp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죠. 자, prompt.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prompt 메소드는 윈도우 객체에 속한 것이니까 윈도우 닷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자, 윈도우 닷을 이렇게 생략해도 되겠어요. 생략해도 된다. 똑같은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윈도우 객체만 그렇게 윈도우 닷이라는 건 생략해도 된다. 자, 여기에 try를 눌렀더니 여기에 소개된 것처럼 please enter your name.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please enter your name. 이 부분. 그 다음에 해리포터는 이제 디폴트로 처음에 그 입력란에 이렇게 디폴트로 있는 거가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꾸면은 나중에 이제 한번 바꿔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했던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디폴트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고, 여기다가 다른 이름을 홍길동이다. 그렇게 하고 누르면은, 자,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최종 결과는 헬로우라는 것 여기, 그 다음에 버슨 금방 입력했던 거, 그것이 버슨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콘캐티네이션 해서 느낌표 How are you today, 이 부분이 이제 콘캐티네이션 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처음에 보여줄 내용을 아예 이제 홍길동으로 이니셜 밸류를 해주면, 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죠. 더 다양한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앞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얼러트는 확인, 그 다음에 뒤에서는 true냐 false냐 두 개 중에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이제 이렇게 어떤 값을 입력할 수도 있는 이런 메소드가 되겠고, 자, 이거는 앞에서 이미 중요한 건 다 끝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보조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얼러트를 생각해 보면은, 얼러트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띄우는데, 이것을
라인을 바꿔서 한 줄이 아니라, 이건 뭐 생략해도 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줄을 바꿔서 /n이 줄을 바꾸는 거가 되겠어요. hello하고 how are you가 다른 줄이죠. 줄을 바꾸는 거야, how are you가. 그래서 /n이 여기 있는데, 그 /n을 넣어주면 이렇게 줄을 바꾼다. /n. 두 번 넣어주면 이제 두 줄이 들어가겠죠. new line. 자, 이렇게 하면은 같은 줄에 다 표현이 되는 거고. 자, 다음 챕터로 가서, 자, 타이밍 이벤트. 이 타이밍 이벤트도 앞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이 불쑥 응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계가 이렇게 시계바늘에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볼 그 타이밍 이벤트를 이용한, 여기는 타이밍 이벤트를 이용한 실제 응용 사례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쭉 한번 따라가 보죠. 자, 여기서 설명할 메소드는 두 개가 있는데, set timeout. 자, 여기서는 타임이 숫자로 밀리세컨드 단위로 주어지는데, 이 타임아웃이 되면은, 카운팅을 쭉 시작해서 이 타임아웃이 되면은, 그때 이 펑션이 콜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이 한 번 실행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interval은 반복적으로 하고 싶을 때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밀리세컨드라는 시간이 되면은, 될 때마다 이 펑션이 반복적으로 콜이 되는 거예요. 자, 1초 단위로 계속 이동한다 하면 set interval을 써야겠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설명을 단계적으로 쭉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둘이 마찬가지 HTML DOM 윈도우 오브젝트, 윈도우 객체에 속한 메소드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윈도우 닷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 자, 실제 응용 사례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분을 조금 이쪽으로. 자, try it 버튼이 여기 있죠? 버튼 여기. 클릭 try it. 이것을 클릭하면은 3초, 그리고 3초를 기다리면은, 이제 이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분. 그 중에 my 펑션이 이제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초가 지나면은 my 펑션이 실행되고 끝나는 거예요. my 펑션이 뭔지 보면은 alert 문이 되겠어요. hello 하는 alert. 자, 3초가 지나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hello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확인. 자, 이것을 1초로 하면은, 초를 바꿔볼까요? 1초. 1000이 되겠죠. 그럼 바로 1초 후에 alert 문이 이렇게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스톱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클리어 타임아웃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기 이 메소드 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타임아웃을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클리어 시키느냐, 거기에 이제 이런 파라미터의 어떤 값을 인수 아규먼트로 넣어주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set timeout 했을 때 리턴되는 그때 이름, my variable이라는 것을 그때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사용하면 똑같은 이름을 쓰면은 이 id, 이 variable 이름 갖는, 그것은 우리가 타이머를 여러 개 쓸 수 있으니까 여러 이름을 갖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특정하게 이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클리어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3초 후에 alert 문이 클릭해서 3초 후에 나오는 alert 문이 뜨는 것을 봤었는데, 그것을 3초 이내에 클리어를 시켜버리면 이 stop it이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stop it. 여기서 이제 클리어, 타임아웃. 그 다음에 my variable이라는 이것이 set timeout 했을 때 그때 할당된 my variable이라는 변수명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try it 하고 바로 이렇게 스톱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3초 전에 클리어 시켰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나오죠. 3초가 지나도. 왜냐하면 그것이 클리어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try it 하고 3초 후에
아직 클리어 안 했죠. 여기 이제 나왔죠. 이러고 나서 스톱을 해도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무의미하겠죠. 이미 실행돼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라이트 하고 바로 3초 이전에 누르면 그것이 클리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 시키고 싶은 메커니즘을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셋 인터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주 반복을 시키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셋 인터벌이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윈도우 다시라는 걸 생략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시간, 밀리세컨드 단위가 되겠고, 이 시간이 될 때마다 펑션이 콜 되는 거예요. 자, 실제 사례를 보죠. 자, 여기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1000ms니까 1초 단위죠. 1초 단위로 마이 타이머가 콜 되는 거예요. 1초 단위로. 자, 마이 타이머 보죠. 마이 타이머. 마이 타이머라는 것이 1초 단위로 콜 된다. 마이 타이머의 오늘의 날짜를 알고 지금 현재 시간까지 그것을 이제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1초 단위로. 자, 이것을 2초 단위로 해보죠. 자, run. 자, 그럼 2초 후에마다? 2초 후에마다? 그러니까 이제 35초다? 그러면 37초가 되고, 2초마다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걸 3초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면 5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또 5초 지나서 콜되고, 또 거기서부터 5초 지나서 콜되고, 이제 54초에 콜되겠죠? 49초니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클리어 인터벌이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리어 시킬 수가 있겠어요. 앞에서 봤던 그것을 이제 시계값이 계속 나오는 걸 이렇게 스톱 시켜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값이 안 나오죠. 스톱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 할 때 마찬가지. 셋 인터벌 했을 때 이때 베리어블 명을 클리어 할 때 여기다 그대로 넣어줘야겠어요. 클리어 인터벌 이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쿠키는 이제 생략해도 될 부분인데, 그냥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한 내용은 쭉 참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쿠키는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사용되는 이 자바스크립트 여기에서도 있지만 이 쿠키 객체가, 그 다음에 서버 스크립트에도 이 쿠키를 다루는 객체가 있다. 그래서 이 객체는 항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거기에 속한 이미 빌트인 내장 메소드, 내장된 속성들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쿠키는 일반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시큐리티 보안 관련해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걸 조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잘 파악해보고 응용할 때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쿠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상관없이 한번 쭉 뭔지 한번 쭉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쭉 설명을 한다면은 쿠키는 이렇게 name value pair다. name value. 자, 그래서 이 쿠키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이제 리모트로 서로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공통의 어떤 변수 그리고 값 그것을 쉐어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넣어두고 나중에 해당되는 그 웹사이트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그 해당되는 쿠키를 다시 사용자에 있는 것을 읽어서 그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쿠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쿠키가 사용하는 변수값 이런 페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한 자바스크립트를 간략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보기 바랍니다. 자, 쿠키 스트링.
예를 들면은 든 마지막 것을 한번 쭉 보죠. 이 쿠키가 언제 이제 익스파이어 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 쭉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쭉 한번 보고.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it yourself. 자,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펑션이 있는데, 세팅하는 거, 쿠키 값을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 자, 이것을 보면은, 자, 먼저 이제 앞에서 이제 먼저 쿠키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해볼 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입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면은 그 값이 이 컴퓨터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방문했을 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 쿠키 값을 좀 서버한테 넘길 수 있다면은 이제 넘겨서 이제 서버가 그 해당되는 고객의 정보를 더 자세한 정보를 이제 또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해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런 응용들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쿠키를 이용한 이런 것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이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